안녕하십니까. 인백스 자산운용 양태선입니다. 어제였죠.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2025년 대만 컴퓨텍스에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거기서 얘기한 내용을 가지고 향후 AI 시장의 방향성과 투자 기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젠슨 황 CEO가 발표한 내용 중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요, 엔비디아 컴퓨팅 성능의 폭발적인 성장입니다. 불과 6년 만에 성능이 약 4,000배 정도 증가했다고 하고요. 2018년 시에라 슈퍼컴퓨터에 18,000개의 볼타 GPU가 했던 이 일을 이제는 단 하나의 노드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엔비디아는 10년마다 컴퓨팅 성능을 100만 배씩 높이는 궤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한 거죠. 이는 단순한 반도체 성능 개선을 넘어서서 혁신적인 아키텍처 변화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 컴퓨터의 개념이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왜 단일 PC나 서버의 성능 이런 걸로 컴퓨터 파워를 예측을 했는데, 이제는 전체 데이터 센터가 하나의 컴퓨터로 작동하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막강한 컴퓨터 파워가 생긴 거죠. 그리고 이번에 세 가지 신제품을 발표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그레이스 블랙월이라는 혁신적인 AI 컴퓨팅 플랫폼을 발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AI 추론 성능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특히 대규모 언어 모델이죠. LLM의 추론 시간 확장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올 3분기에 이제 출시될 건데 그레이스 블랙웰 GB300이라는 모델인데, 이 업그레이드는 추론 성능을 1.5배 증가시키고 HBM 메모리를 1.5배 더 많이 탑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그 기계가 한 1.5배의 역할을 더 하는 거죠. 그리고 네트워킹 용량도 한 2배로 늘렸다고 하는데요. 네트워킹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GPU와 GPU끼리 일을 하는 거예요. 서로 이제 연결하는, 소통하는 속도도 빨라졌다, 용량도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즉 컴퓨터 파워가 훨씬 좋아졌다 할 수 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발표한 게 엔비디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NVLink 스위치를 개발했다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위치는 대규모 AI 클러스터에서 GPU 간의 통신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기술을 통해서 AI 공장, 즉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 AI 공장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기술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AI 공장이라는 게 뭐냐, 데이터 센터처럼 작은 게 아니라 굉장히 큰 규모. 그래서 이 연설에서는 AI 공장은 400만 평방미터 규모에다가 1기가와트의 전력을 사용하는 AI 공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순한 서버 클러스터가 아닌 산업 규모의 AI 인프라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늘 발표의 핵심이죠. NVLink Fusion이라는 게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기술은 엔비디아의 GPU 외에도 다양한 가속기라든지 CPU라든지 맞춤형 ASIC 등을 통합할 수 있게 해주는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옛날에 있던 장비에다가 지금의 새로운 그 GPU들을 이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일종의 커넥터, 퓨전이라고 하니까 서로 이제 붙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로써 기업들은 자신의 필요에 맞는 반맞춤형 AI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왜 기업들은 전부 본인들만의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AI GPU가 들어가서 새로운 이제 환경을 구축해 줘야 되는데, 그럼 과거 거를 버리고 전부 다 새 것을 갖다 넣느냐? 그래서 비용 때문에 이제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그 링크를 통해서 기존에 있는 거를 그대로 놔두고 새로운 기계가 붙어서 더 효율적으로 이제 이 회사에 맞게 이걸 만들어 줄 수 있다 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결론은 뭐냐 하면은 기존에 있는 회사들이 많은 비용을 우려했었는데, 그럼 기존에 있는 거를 가지고 더 추가를 시킨다 하는 개념으로 보면은 아마 많이 도입을 할 것 같습니다, AI를.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좀 엄청난 이제 개발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젠슨 황은 또 개인 개발자와 연구자들을 위한 AI 컴퓨터 라인업을 이제 확충을 했다. 이렇게 하면서 저기 사진에 보이는 손바닥에 올라가는 저 PC 있지 않습니까? 저게 AI 컴퓨터랍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졌고요. 그래서 뭐 1페타플롭스라는 뭐 저는 용어도 잘 모르지만 그런 거를 이제 갖춘 이제 PC다. 뭐 PC라고 좀 그러긴 하지만 AI 컴퓨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DGX 스테이션이라는 것도 나왔는데 이거는 최대 1조 파라미터의 AI 모델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컴퓨터 파워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그리고 소형화되고 있다.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연설의 후반부에는 젠슨 황은 AI의 두 가지 큰 응용 분야를 강조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가 기업용 AI 에이전트를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요즘에 보면요. MCP 얘기가 한참 나오다가 에이전트 얘기가 요즘에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AI 에이전트는 뭐냐 하면 뭐 비서와 같은 거다. 뭐 일하는 직원이다. 뭐 이렇게도 표현들 하는데 요즘에 나오는 이 서비스들 이렇게 보면은요. 성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에이전트용 새로운 이제 라인을 구축을 했는데 그게 RTX 프로하고 RTX 프로 엔터프라이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텍스트나 그래픽, 비디오 형태의 AI 에이전트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도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번에 저도 이런 에이전트라는 게 많이 나오고 그런 서비스가 훨씬 더 좋아지는 걸 보면서 이게 소프트웨어 자체적인 진화보다도 사실은 하드웨어가 이렇게 발전을 하면서 뒷받침을 해주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성능도 더 좋아지는구나 하는 거를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프트웨어 혼자 독주할 수는 없다. 하드웨어가 뒷받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과거 저희가 경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는 처음에 유튜브 처음 나왔을 때요. 구글에서는 저기 맨날 혼나는 부서였대요. 통신 속도가 빠르지 않으니까 영상을 주고받는데도 한참 걸렸고 그러니까 이게 효용성이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하드웨어 쪽, 즉 통신 기술이 빨라지고 기술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영상이 실시간으로 오고 가는 세상이 되니 유튜브가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소프트웨어나 서비스는 하드웨어 기반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드웨어는 한번 만들어지면 그 다음은 이제 소프트웨어가 노는 거다 생각을 했는데 하드웨어가 끊임없는 발전을 해줘야만 소프트웨어 산업도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거다 하는 쪽으로 개념을 보면 결과적으로는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뭐 팔란티어 소프트웨어 같은 회사들도 같이 공생하면서 가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번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젠슨 황은 로봇 공학의 미래와 휴머노이드 로봇의 잠재력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요. 특히 옴니버스 플랫폼을 통한 디지털 트윈 기술이 로봇과 공장의 시뮬레이션 및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저도 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얘기를 젠슨 황은 항상 로봇 얘기했다 디지털 트윈 옴니버스 얘기 많이 했습니다. 2년 전서부터.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해서 이제 최근에 조금 이해하기 시작한 거는 이 지금 영상 보시면은 딱 두 개의 화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왼쪽은요 옴니버스라는 컴퓨터 시스템 안에서 로봇가 그러니까 컴퓨터 로봇이죠. 그게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오른쪽은 실제로 밖에서 일하고 있는 로봇 눈에서 보는 세상입니다. 결국은 로봇가 쌍둥이 두 개 존재하는 거죠. 밖에서 일하는 실제 로봇하고 이 로봇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컴퓨터 안에 갇혀 있는 로봇. 보는 거는 똑같습니다. 만지는 것도 똑같습니다. 감지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보완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게 로봇 디지털 트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같은 것도 실제로 자율주행차가 밖에서 길을 다니지만 동시에 디지털 트윈이라는 세상이 있는 거죠. 이 컴퓨터 안에는 큰 컴퓨터 안에는
이거하고 현실하고 똑같은 지도하에 길이 있고 거기에 또 자동차가 똑같이 있고 같이 주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상 세계의 주행, 실제 세상의 주행이 똑같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디지털 트윈이다. 그래서 옛날에 영화에 보던 뭐 이런 한 장면 같은데 결국은 자꾸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엔비디아의 혁신은 투자자들에게 어떠한 시사점을 줄까요? 엔비디아의 로드맵을 보면서요. 첫째는 AI 인프라는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된다 하는 걸 느꼈습니다. 왜 2년 전만 해도 데이터 센터가 이제 피크를 쳤다. 왜냐면 이게 LLM 모델 개발하느라고 지금까지는 데이터 센터가 컴퓨터 파워가 많이 필요했는데 사실은 이거를 다 만들어놓은 LLM을 갖다 쓰기만 하는 거는 쓸 때는 컴퓨터 파워가 얼마 안 든다. 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엔비디아 주가가 또 많이 빠졌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근데 지금 알고 보니까 사용하는데 또 많이 필요하죠. 거기다가 이 LLM 모델을 더 좋게 만드는데도 컴퓨팅 파워가 훨씬 더 필요하다는 걸 이제 세상이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그런 걸 이제 확충을 해야 되고, 그럼 당연히 차세대 반도체는 필요하겠죠. HBM. 그래서 계속 이제 필요할 거다. 거기다가 요번에 그 행사에서도 젠슨 황이 얘기를 했지만 지금 나오는 그 컴퓨터 안에는 공냉으로는 잘 시킬 수가 없답니다. 워낙 열을 많이 내기 때문에. 그래서 액체 냉각을 이제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냉각 기술도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그다음에 이제 파워를 제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파워도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그 관련 사업은 계속 성장을 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용 AI 솔루션인데요. 아까도 이제 그 엠빌링키 퓨전이라는 게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게 AI로 바꾸려면은 전부 다 바꿔야 돼 하는 생각에서 기존에 있는 거에다가 새로운 AI를 더할 수 있어 하는 쪽으로 이제 개념이 바뀌어가면 또 많은 기업들이 또 AI를 이제 도입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런 기업 대상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들 대표 기업이 팔란티어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하드웨어, 엔비디아, 소프트웨어, 팔란티어. 그래서 두 개는 꼭 포트에 가져가셔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서로 이제 보완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로봇과 자동화. 뭐 로봇은 향후 이제 성장할 거다. 이게 당연히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공장도 다 이제 로봇화 될 거고,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도 이제 나오게 될 거고. 그래서 로봇은 이제 앞으로 굉장히 성장할 사업이다 보게 되겠고, 그다음에 디지털 트윈 기술. 뭐 저도 이제 요즘에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을 이제 알고 난 다음에는 와, 이거는 로봇 세상에서는 꼭 필요한 기술이고 그런 장비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엔비디아의 CEO가 얘기한 뭐 영상이 한 25분 정도 됩니다만 그걸 쭉 들으면서 이게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 지금 모든 기업들은 어느 쪽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 하는 걸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연설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효용성이 있는 연설이었고요. 그래서 젠슨 황의 연설을 이제 마지막으로 짚어보면 AI가 단순한 기술 트렌드가 아니다 라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은 엔비디아 뿐만 아니라 이 거대한 변화의 생태계에 전반에 걸쳐 있는 각 기업들을 좀 파악하시고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성장해 갈 것인가를 또 그려보시고 기회가 있다고 하면은 투자를 하시는 게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AI 하드웨어, AI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로봇공학, 디지털 트윈 기술 뭐 이런 거를 오늘은 나열을 해드렸는데 다음 방송에서는 더 기대가 되는 분야의 유망 기업들을 한번 발굴을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백스의 글로벌 인사이트였습니다.